대심도 고속철도를 만들어 현재 운영하는 나라는 영국 유일합니다. 그것이 크로스레일입니다. 10년에 걸쳐 완공했죠. 영국 크로스레일을 보고 한국에서 GTX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럼 GTX와 크로스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A는 먼저 이제 GTX 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되어 있죠. 내년부터 이제 일부 개통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제 관계기관 협의 끝에 GTX-A 노선도 환승 할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GTX-A 수서에서 동탄 노선이 개통될 때 바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창역까지 82.1km의 구간이 있는 GTX-A 노선은 이제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에 연결하는 고속교통수단입니다. 즉 이제 GTX-A가 모두 개통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전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이 개통되는 겁니다. GTX-A를 보고 계십니다. GTX-A는 이제 운정, 킨텍스, 대고, 그 다음에 서울역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동탄까지 연결되는 거죠. GTX-A의 어떤 시간을 보면은 운송 시간을 보겠습니다. 운정에서 이제 삼성역까지는 25분 이렇게 걸리죠. 그리고 운정에서 동탄까지는 45분이 걸립니다. 즉 이제 북에서 남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파주에서 이제 수원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직선 노선이 많죠. 도심을 통과하는데 땅속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GTX-A 노선의 단계별 개통 계획을 보겠습니다. 수서에서 동탄은 2024년 3월입니다. 개통이. 그리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24년 7월입니다. 그리고 전 구간 개통은 2028년도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 이제 그 대심도를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물 모형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전철과 이제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쾌적하고 이제 깨끗하죠. 그리고 또 의자도 다릅니다. 수서 정거장을 보고 계십니다. 성남 정거장을 보고 계시죠. 용인 정거장을 보고 계십니다. 동탄 정거장을 보고 계십니다. GTX-A 노선은 이제 서울 중심부를 통과하는 고난도 공사 현장으로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TBN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대심도 철도인 GTX-A 노선은 수도권 북서부와 남부에서 서울역, 삼성역, 서울 중심까지 연결하는 광역급 급행 철도입니다. GTX-A는 하루에 이제 20편성이 이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는 이제 그 북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십자 모형으로 완공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둥글게 연결되는 이런 GTX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수도권을 이제 각각의 어느 지역이든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GTX-A는 이제 그 가장 먼저 GTX-A가 개통이 되죠. 그래서 GTX-A가 2024년 상반기 수서 동탄 구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이제 2024년도에는 일부 개통될 것으로 보이고 전 구간이 2028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에 대해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통근 시간은 58분에 달하며 OECD 30개국에서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집값도 굉장히 비싸죠. 또 교통수단도 이제 지하철과 이제 보통 이제 버스 아니면 이제 승용차인데 굉장히 막히죠. 이렇기 때문에 58분에 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는데 58분, 오는데 58분 이런 2시간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TX가 개통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통근 시간도 짧아지고 또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GTX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수도권의 만성적인 어떤 교통 체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경기 남부라든지 또는 경기 북부 또 인천 뭐 이쪽 그 개발이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GTX-A가 개통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51%입니다. 즉 이제 전체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살고 있죠. 그것도 이제 지방은 이제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수도권은 밀집되어 있죠. 수도권에 이제 일자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사회 기반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GTX가 개통된다 그러면은 수도권은 더 그전보다 달리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보면은 경기도는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인데 향후에도 계속 그 비중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은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은 0세 14세 인구가 12.2%입니다. 2020년 기준은. 그렇지만 2060년대에는 7.7%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64세 인구가 72.1%에서 48.5%로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인구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2060년대에는. 즉 이제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요인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민 어떤 장려라든지 남북 통일 뭐 기타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해서 2100년도에는 3천만 명 이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국의 크로스데일 지금은 이제 엘리자베스 라인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철도 개통에 따른 사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나 통근 시간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절감되죠. 두 번째는 도시 면 환경오염 교통 체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전기차가 이제 비중이 이제 커가고 있고 또 교통도 이제 수소차라든지 여러 중심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내연기관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심의 매연이 아직도 심하죠. 도시 매연과 환경 오염이 점점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120에서 140km 정도 되는데 소음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우수합니다. 즉 이제 기차 내부 환경이 쾌적하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하철은 이제 그 속도도 늦고 또 건설된 지 오래됐죠. 또 곡선 구간도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GTX는 현재 전철과 다른 어떤 그런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차 배차 간격이 짧아서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크로스레일을 2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영국은 크로스레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시간 절감으로 인근 도시 취업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됐죠. 그리고 런던 교외 도시 개발 및 유망 기업이 유치가 되고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크로스레일 이용 증가는 자동차 이용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유가도 굉장히 비싸도 전기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전기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전기세가 비싸진다는 것은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차량의 어떤 이동을 많이 이제 제한할 수 있고 또 전철 특히 이제 GTX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동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이제 제2기 크로스레일 건설료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GTX A, B, C는 거의 확정이 됐고 GTX D는 12월쯤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TX 구간에 대한 어떤 연장 노선하고 E, F, G 이렇게 각각의 어떤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던 인근 상업용 주거용 건물 부동산 가격이 약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 반영해서 GTX가 지나가는 지역이 부동산이 오른 적도 있고 또 다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한 경우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일자리와 관련이 높습니다.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또 도심이 개발되고 또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 철도 예정 노선도를 보겠습니다. GTX A, B, C, D, 그 다음에 D, E, F 이렇게 계획까지 있습니다. 모두 이제 보면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또 십자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도심을 이제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GTX A는 2024년도에 부분 개통이 되고 2028년도에 완전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TX B와 C는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 D는 12월 말쯤 노선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 현재 노선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GTX 구간에 대해서 또 연장도 현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 모두 도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51%이기 때문에 이 어떤 수도권의 많은 인구를 어떤 그런 욕구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GTX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이제 60세가 되는 해죠. 인구는 3,500만이 될 것 같고 2100년도에는 3,000만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 국가가 될 것 같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도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도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확실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어느 지역은 부동산이 계속 강세일 확률이 크고 또 일자리라든지 또 젊은 인구, 도심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중심 도시국가가 될 확률이 큽니다. GTX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싱가포르도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인데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수도권 중심해서 수도권 중심 도시국가가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의 어떤 개발 또 지방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는 이제 그 도심의 어떤 도시에 있어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역의 운송을 목표로 합니다. GTX가 개통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공간의 어떤 그런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과거와 다른 어떤 모습을 띨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GTX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